네,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설 연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한에 계시는 분을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후에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불러서 예방법이나 그리고 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한을 연결해서 우한에 계신 분께, 중국 우한이죠, 지금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한에 계신 거죠? 네네, 많이 있어요. 네,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셨을 텐데 지금 가시는 동안 계속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네네. 몇 시 전에 제가 우한으로 돌아왔을 때 좀 괜찮았지만 최근에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 심해지고 있다고요? 분위기가 어떤데요, 우한이 지금? 분위기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가요? 거리에 사람이 없거나 그런가요? 네, 요즘에는 명동 같은 이런 쇼핑거리에서 사람들은 거의 못 보여요. 문이 닫다고 아니면은 사람들은 그냥 차라리 집에이고 못 나가요. 무서워가지고. 관광객들은 없나요? 네, 관광객 거의 없어요. 이게 우한 사람들은 이미 다른 도시에 못 나가 됐어요. 아, 이렇게 이동하지 못하게 지침이 내려진 건가요? 네. 네네네네. 다른 도시에서 우한에 돌아올 수 가능하지만, 근데 우한 사람들은 다시 다른 도시에 갈 수 없게 됐어요. 확산할까봐 그런 거 같아서. 정부에서 그렇게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지시를 한 건가요? 그래서 아무도 못 나가나요? 네네네네. 네네네. 정부가 이런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우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공포가 많이 느껴진다고 했는데. 네. 우한 사람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마스크예요. 어제는 마스크 제가 약국에 갔을 때 거의 다 품절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는 오늘은 제가 다시 약국에 가서 쉽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은 지금 마스크는 중국 정부가 가격 인상 금지라고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고 시민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살 수 있어요. 그 주변에 이번에 바이러스에 걸리신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떠세요? 제 주변에 진짜 바이러스 걸린 친구들 없지만 제 동네에서 한 두세 명 정도 이런 바이러스 걸린 환자가 들었어요. 그 춘제 연휴 기간 동안이면 이렇게 많이 오고 가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더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한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이런 거리는 사람이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은 국내 사람들은 거의 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까 뉴스에 의하면 이런 질병 걸린 환자들은 정부가 대신 이런 치료 비용을 대신 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걱정되시겠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현지 상황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우한에서 우한 연결해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 보셨는데 그 사진이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이죠. 네, 그 사진을 보면 이른바 우한의 명동거리라고 불리는 곳에 이제 지금 사진이 나오네요. 저기 백화점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없고 소독하고 있고 저도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고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번화가처럼 보이는데 네, 사람이 그렇죠. 없네요. 예, 지금 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우한으로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우한에서 나가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고 그러면 있다. 사실 이 유학생 분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도 네, 그러니까 불투명한 그래서 상황인 거죠. 본인도 좀 네.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이제 물론 이제 뭐 방학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하여튼 현재 상황이 어떤지 중국을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모셔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째 듣고 계십니다. 자,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모셔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명칭이에요. 우한 네. 코로나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쓰고 있고 일부 보도는 우한 폐렴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매체마다 이름이 다른 이유가 있을 거고 정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저희도 이제 우한 폐렴을 썼었습니다. 네. 저희 보건당국도 우한 폐렴을 썼었고 네. 세계보건기구도 우한 폐렴이라는 걸 썼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네. 처음이 발언했던 그 지역 이름, 지역 이름 우한, 중국 그리고 우한. 대표적인 증세를 네. 합쳐서 그렇게 질병을 명명하는데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원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밝혀졌죠. 네. 그러면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이름에 넣고 네네. 그런 게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폐렴이라는 것을 뺐죠, 이름에서. 네. 우리 보건당국도 그렇고 세계보건기구도 그렇습니다. 이건 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처음에는 폐렴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폐렴이 없으면 이건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우리나라 첫 환자도 그렇지만 폐렴 증세가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정확하게 밝히진 않고 있지만 상당수는 가볍게 앓는 사람 중에서는 폐렴이 없는 사람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다면 폐렴 증세가 없으면 괜찮겠지 하고 좀 방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름을 정확하게 바꾸는 게 중요하죠. 네. 지금은 폐렴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감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런 내가 꼭 어떤 호흡곤란이나 엑스레이 상에서 폐렴 소견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번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아니라고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네네, 훨씬 그러네요. 더 우리가 방역하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우한 폐렴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우한은 안 써도 되나요, 그러면 정확히는?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길게요. 썼는데 네.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어떻게 쓰냐면 그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씁니다. 아, 신종 코로나. 예, 지역 이름을 떼고. 예, 네. 지역 이름 왜냐면 지금도 지역이 처음에 국한돼 있을 때는 지역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왜냐면 그 지역 사람만 감염 우리가 방어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베이징, 광둥성, 그다음에 뭐 태국, 일본, 우리나라, 미국에서도 미국도 이번에 오늘 아침에 뭐 그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 중국 전역에서도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한을 또 빼는 게 오히려 방역에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방역을 위해서도 참 중요하겠군요. 예를 들면 폐렴을 뺀 이유는 폐렴 증상이 없는 사람도 방역을 네.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뭐 편하다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이런 의학적인 다 기준을 정해서 이름을 정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최종 이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름도 방역이네요. 네. 이름도 방역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어제서부터 보도자료에 명시했죠. 네. 우한 폐렴 대신에 이제 과거에 써왔지만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명기해달라.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40분경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네.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해달라. 정식 네. 명칭을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방역에도 중요하군요. 자, 그럼 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줄여서 그냥 신종 코로나라고 네. 얘기를 하죠. 신종 네. 코로나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얼핏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파력이 좀 센 것 같아요. 지금 막 숫자 늘어나는 게 이게 확진 환자가 이제 뒤늦게 발표돼서 그런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 받아들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숫자가 이게 확 늘고 갑자기 막 홍콩 나오고 뭐 좀 미국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약간 무서운 측면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처음 알게 된 게 작년 12월 31일입니다. 네, 중국이 12월 31일 말일날 네. 37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본인들이 중국이 처음 이런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알게 된 게 12월 12일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12일부터 31일까지 37명이다. 그러면 뭐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8시 뉴스 네. 이제 역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보도를 했는데 네. 당시 확진 환자가 45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지난주 토요일에. 근데 지난주 토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영국 임페리얼 런던 칼리지 대학의 MRC라고 하는 세계 최대 규모 감염병 연구센터가 있는데 네. 여기서 현재까지 그러니까 1월 12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1,723명으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당시는 45명과 1,723명 엄청난 차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학교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네. 그 이후로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 발표한 환자가 200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틀 사이에 오늘 지금 12시 기준으로 중국에서만 440명이죠. 440명. 440명입니다. 지난 토요일이 거의 두 배씩 막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에 비해서 10배 10배, 그렇죠. 10배가 늘어나는 수요일인데.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 정부는 절대로 우리가 축소하거나 이걸 어떤 은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이게 2003년 사스 때로 돌아가면 매우 닮아 있습니다. 2003년에 지금 엄격하게는 적어도 한 달, 네. 엄격하게 보는 학자들은 석 달 정도 중국이 은폐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당시 2003년 4월에 중국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스 환자가 30명대라고 처음에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런데 6.15, 네. 그게 10배가 늘어납니다. 정말 비슷하네요. 정말 비슷해요. 이번에도 45명이라고 했다가 닷새 후에 10배가 됐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양태를 봤을 때 과연 중국 정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보면 중국 정부 얘기를 안 듣고 그때의 뉴스와 지금의 뉴스를 보면 너무나 닮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환자의 수가 얼마나 급격하게 느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감염력이 그리고 치명도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오늘 질병관리본부 관계자가 얘기한 대로 우리도 모르고 세계보건기구도 모르고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스와 비교하면 전염력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좀 요약해서. 이제 사실 뭐냐면 현재 전염력과 치명도를 얘기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네네네. 일입니다만 뭐냐면 이제 이 현재 중국 정부가 발표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면 이것은 사스와 메르스가 속해 있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네네. 제가 한번 이제 저희 8시 뉴스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소개 한번 있는데 해주셨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그룹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 그 중에서 인간에게 문제가 된 건 딱 베타 그룹 하나예요. 네. 그래서 세계학자들이 제발 어느 그룹인 것만이라도 좀 얘기해달라. 네. 알파인지 베타인지 중국한테? 네. 근데 나중에 확인했더니 이게 베타였어요. 그리고 사스와 89%고 메르스와도 상당 이게 한 5단계 건너면 하는 정도로 비슷한 그 그룹에 있어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비슷할 것 같은데 바이러스의 특성은 이제 뭐냐면 어떻게 사람 몸에 잘 달라붙느냐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비슷하다면 이게 사스와 메르스와 특별히 다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라는 게 학자들의 견해였는데 다만 예전에 우리 메르스도 그랬죠. 이게 점점 환자가 늘면서 우리가 메르스에 몰랐구나를 현대의학이 알았어요.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무도 섣불리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고 미국 CDC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중국에서 발표하는 양상과 이런 것들을 보면 2000년대 초반 당시에 중국이 발표했던 사스 환자들과 그런 양태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440명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과연 전염력이 당초에 낮은 그런 중국의 발표를 과연 믿어야 되는지 사실 조금 의심스러운 데가 있고요. 오늘 홍콩의 그 예방학자가 홍콩 외신을 통해서 발표했지만 이게 사람 사이의 전파가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의료진의 감염이 확인됐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의료진은 보통 감염원에 노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환자를 통해서만 저기 되죠. 그리고 의료진은 어떠냐면 일반적으로 방어 태세가 일반인보다는 강해요. 이미 좀 뭐 이렇게 소독을 한다거나. 네. 어쨌든 손을 잘 씻고 개인위생, 네, 그렇죠. 개인위생을 전문가니까. 예. 그렇죠. 잘 하도록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병원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기준이 방어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이 감염됐다는 것은 그 여부는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의 전파력을 가늠하는데 되게 중요한 지표거든요. 네. 근데 그러는 거 처음에 없다고 그랬어요. 중국 정부가. 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보도할 때만 해도 의료진 전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15명이 감염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심지어 14명은 한 사람에게 감염됐다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 5명이 늘었죠. 의료진 감염이 20명이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좀 걱정이 되는 게 뭐 전파력이 뭐 아직 얘기하기는 섣부르고 하더라도 설 연휴를 사실 앞두고 있잖아요. 많이 오죠 또. 네, 많이 네. 오고 지금 거기는 그게 가고. 가장 불안한 것 같아요. 두려움과 예. 공포가 좀 큰 건 사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국내에도 국가 그 감염병 위기대응센터 회의가 긴급 회의가 오늘 5시에 비공개로 열릴 거고요. 네. 이것과 관련된 바이러스 학회도 6시에 비공개 회의를 가질 텐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춘절에서 중국인들은 많은 이동이 있을 텐데 그때 과연 그 이후에 춘절 이후에 과연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내일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는데 질병관리본부도 가장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유사 증상 환자가 오늘 지금까지 16명 중에서 1명 확진됐고 네. 지금 4명이 아직 검사 중입니다. 네. 그래서 4명이 오늘 한 6시나 7시 정도에 클리어가 될지 네. 아니면 확진이 될지는 그 시간이 돼봐야 알겠지만 네. 춘절이 지난 이후에는 질병관리본부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유사 증상 환자가 신고가 있을 쏟아질 것으로 수 있어요. 그쵸. 예상되니까 이럴 때는 대국민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대국민 협조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안을 짜고 그걸 이제 내일 정도 발표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춘절 중국 사람들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그 춘절은 세계보건당국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뭐로 전파되면 기침?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는 네. 기침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비말 감염이라고 하는데 비말 감염. 예, 네. 내가 바이러스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건 아니고 콜록콜록. 네. 혹은 애취할 때, 애취는 이제 상기도 감염이고 콜록콜록 하는 건 하기도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침방울이 나한테 나의 호흡기로 들어오거나 혹은 나의 점막으로 들어왔을 때 이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메르스 때 확인된 거지만 그렇지 않고 이 공기로도 전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받거나 이런 어떤 외부 공기가 들어와서 확 나가는 그런 걸 받거나 아니면 이제 예전에 어떤 B병원이라고 하는 평택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있었지만 막 전혀 상관없는 병실에서도 막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특수한 병원 환경에서는 공기로도 전염된다.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공기 전염이 안 되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바이러스는 새로운 건 아무도 모른다. 함부로 장담하지 말라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오늘도 그렇죠. 그 중국의 한 학자가 중국 외신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력이 높으면 바이러스 자체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다시 검사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혹시 얘네가 어떤 부분이 약간 변해서 혹시 전파력이 더 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도 아니었으면 좋겠고 아닐 확률이 더 높겠지만 네. 조심하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8시 뉴스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 예정이십니까? 일단 오늘 8시 뉴스는 정말 떨리는 게 어제도 그랬지만 네. 저녁 6시나 7시에 확진 환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완전 달라질 거 뉴스가 아니에요? 달라진 상황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8시 뉴스도 어떻게 무슨 리포트를 하겠다라고 정해놓기보다는 조동찬 기자 출연 이렇게 지금 아니, 근데 오늘 한 상황이죠. 네. 세계보건기구가 네. 적어도 우한 지역을 비상 지역으로 선포하느냐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네. 근데 보건학적으로는 네. 사실 선포하는 게
확산은 덜 되겠죠. 네. 그런데 그게 우한 시민들의 엄청난 자유를 침범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하느냐 아니냐를 지금 아마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하나의 네. 관전 포인트가 같고요. 근데 그게 8시 뉴스 이전에 결정될 것이냐 아니냐, 그 부분은 예를 좀 들면 예전에 봐야 영화 돼요. 아웃브레이크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좀 약간 막는 그런 개념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정만 하면 어떤 이동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걸리는 아니, 그러면 사실상 이동, 그렇죠. 봉쇄 그렇죠. 이동이 제한이 되죠. 근데 지금 어차피 지금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일단 거기를 막아놓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죠. 보는 그래도 거죠? 거기 환자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동을 통제시키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돼지열병 했을 때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도 네. 거기 이동 중지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동을 중지해야 바이러스는 그곳에만 머물고 딴 데 안 가니까 그런 것을 WHO가 결정할지 안 할지가 이제 하나의 또 관심사죠. 전례가 있나요? 전례가 최근에는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 전례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에볼라나 지카가 있었을 때도 네. 브라질 올림픽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례에 비춰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 하지만 네. 이것이 코로나 사스와 친척인 중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전망들이 네,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지금 치사율, 치료법, 백신 이런 거에 대한 거. 치료법 없고요. 백신도 현재 없습니다. 해석하기도. 근데 예. 병원에 입원한 분들은 있잖아요. 네, 어떤 치료를 받고 계세요? 병원에 입원한 분들은 바이러스가 일단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기본적인 방어막을 깨트리기 때문에 2차로 세균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2차 세균 감염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고, 열이 나면 열 자체가 우리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해열제 치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몸에 탈수 증세가 있으면 수액 치료하는 거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는 약이나 그걸 예방하는 백신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면역력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취약해질 수도 있고. 자, 저희가 우리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설 연휴입니다. 네. 그리고 뭐 터미널도 가야 되고 기차역도 가야 되고, 뭐 아니면 서울에 계신 분들은 뭐 친지분들이랑 가족들이랑 극장도 가야 될 것이고, 자, 마스크 쓰는 게 네, 됩니까? 마스크 쓰십시오. 특히 네. 비행기를 타실 분들은 네. 무조건 마스크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특히 노인 어르신들 분들은 그냥 무조건 마스크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스크는 그냥 일반 마스크도 좋나요? 아니면 저희가 왜 미세먼지용으로 쓰는 아닙니다. 그런 일반 마스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말이기 때문에 일반 마스크가 예. 비말은 다 막아줍니다. 그리고 손 자주 씻고, 손에 묻을 수 있으니까 손에 묻는 게, 내가 이제 무심결에 뭐 눈 만지거나 뭐 하면 그렇으니까 그렇죠. 네. 손 자주 씻으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염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군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게 정식 명칭이고 방역을 위해서도 앞으로 이 용어를 써야 될 거고, 저희 8시 뉴스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모셔서 지금까지 상황,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설이라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실 일들이 적지 않게 있을 텐데요. 방금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얘기하신 대로 마스크나 그다음 마스크 착용, 그다음 손 자주 씻는 거 실천하시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우한이 아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따라서 또 조동찬 기자 모셔서 더 자세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째 듣고 계십니다. 설 특집인데요. 설을 앞두고 경제 얘기를 조금 하기 위해서 역대 2번째 최다 출연자. 아, 제가요? 네. 첫 번째 누구예요? 아닌가? 첫 번째인가요? 거의 뭐 일일이 다, 네. 몇 명 있습니다. 유병민 기자, 김하영 기자 있습니다. 조동찬 기자도. 네. 자, 권혜리 기자 모셨습니다. 자, 설 연휴인데요. 짧긴 하지만 짧은 연휴를 편리하고 알차게 지내는 방법. 이게 원래 아침에 저희가 모닝와이드에서 친절한 경제에 네. 아직 방송 안 한 거죠. 아, 내일 아침 하려고 준비했는데. 네, 저희가 먼저 공개하는 것으로. 성공이네요. 네, 그러니까 안 올 수 없게 꼬셔가지고. 아, 네네. 신정은 기자의 덕이군요. 자, 얼핏 원고를 보니까 무료 주차장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어떤 무료 얘기? 주차장은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정보 아닐까요? 주차장 자체가 되게 필요하죠. 운전하는 제일 분들은. 중요하죠, 이게. 네. 제일 중요해요. 네. 아니, 뭐 저도 이렇게 친척집에 가보고 하면은 약간 설에도 몰리는 동네 같은 데는 막
한꺼번에 많이 오면 차 대기 할 데 힘들기도 없어요. 하고 네, 맞아요. 뭐 차를 지나고 나서 같이 다 같이 어디 놀러 가려고 할 때도 또 이동하는 게 좀 은근히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굉장히 괜찮은 굉장히 쏠쏠한 무료 주차장이 우리 할머니 댁, 우리 고모 댁 근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매번 그 차를 이제 길거리에 세우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자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니까 벌써 그러던 강원 민방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저 뒤에. 이거는 지금 자료 화면이고 아, 이거 자료 화면이에요? 자료 네, 화면이고요. 어떤 그 부분이에요? 사이트 영상이 있어요. 일단 네. 그 설 연휴 기간 동안에만 널찍널찍한 진짜 좋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곳이 네. 전국에 17,600개나 돼요. 맞네요. 네. 예. 뭐냐면 일단 연휴에 못 오시는 주민센터, 그러니까 네. 옛날 표현은 동사무소 같은 동사무소. 데죠. 네. 그리고 공공기관들, 네. 그리고 국공립대학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데 국공립 학교들이요. 이런 데들 중에 운동장이나 자기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주변에 이런 데가 있을지 없을지, 예를 들면 우리 동네 동사무소 이런 걸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디 가서 찾으실 수 있느냐? 이거는 아직 이름이 없고요. 가칭밖에 없어서 이름 치면은 포털에서 바로 메뉴에 뜨지 않기 때문에 좀 길긴 하지만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네. 사이트 영상 좀 볼 수 네. 있을까요? 여기입니다. 네. 사실 좀 불편하게 볼 수 있는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데는 딱 제목 치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정부에서 구비한 데인데요. 여기서 되게 쉽게 찾을 수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자 잠깐만 볼게요. 저 이 사이트인데 이 설 연휴. 사이트의 주소는 그 알파벳으로 eShare.go.kr입니다. go.kr은 정보기관이고 정보기관이고, 그 앞에 eShare가 E, 그다음에 영어로 할 share. 때 E, 네, 그다음에 네. 나눈다 할 때 share, H, 네, 하이픈 같은 거 없이 그냥 AR. 네, 하이프 같은 거 없이 eShare.go.kr. 일로 딱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들어가자마자 저 무료 주차장 찾기 누르면요. 네. 바로 이렇게 그 화면 상단 왼쪽에 네. 주소를 치거나 네. 아니면 아예 저 한반도 지도에서. 지도를 막 이렇게 네. 그 저희 확대를 갈 해가지고 곳을, 예. 내가 원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그런 주차장이 있는지를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해요. 지금 화면에서는 아 저 위에 그 상단 저것 때문에 가려지는구나. 저 위에 그 주소 치는 데가 있거든요. 네. 주소 치는 데 상단에 가려졌다고요? 상단을 설을 빼면 안- 됩니다. 친절한 네. 경제 가려졌네요. 네. 네. 친절한 경제는 권혜리 기자가 모닝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네, 사라졌네요. 네. 저기다가 예를 들면 우리 고모 집 주소를 친다거나 하면은 집 주소를 칠 수 있는 데가 집 있군요. 주소를 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데들이 쫙 나와요. 또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그 지역에 있으면 꼭 뭐 고모 집에 왜 자꾸 고모 얘기를 하지 제가? 고모 집 가서 아, 설날 고모집을 아니요. 가세요? 아니요. 설날 고모집 가는 분들 별로 없는데? 네. 근데. 아 제가 고모가 되다 보니까 고모란 이모집? 말이 입에 익어서 그런가. 네, 그렇군요. 이거구나. 네. 네, 개인적인 얘기는 깨알 나중에 정보. 하시고.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러네. 저도 그래.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고모 얘기를 하지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주소를 그래서 저걸 이렇게 치면 확대를 하면 네, 제가 혹시 내가 가려는 곳 혹은 우리 가족 친척과 같이 놀러 가려고 하는 곳 근처에 무료로 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지 바로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설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갈 수 있는 곳을 정부가 직접 모아놓은 거군요. 그렇죠. 네, 설 연휴 오로지 기간 설 중. 연휴에만 이번 무료 연휴에만. 개방. 네, 하는 금토 일월. 그거는 그렇습니다. 꼭 예를 들면 저희가 친지를 찾아갈 때, 예를 들면 네네. 뭐 할머니 댁에 간다, 할아버지 네. 댁에 간다 할 때 주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연휴 기간 내내 거기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어디 놀러 간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럴 때 더 그-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러 갈 때 이거 아예 연휴 기간 상설하면 안 되나? 아, 예. 근데 그러면 맞아요. 연휴 기간에 늘 하고 있는데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17,600개가 된 거고요. 맞네요. 네, 그 찾는 방법도 올해 좀 굉장히 쉬워져서 네. 작년까지보다 그래서 이걸 좀 이번에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 갖고 제 왔습니다. 개인 경험상으로는 주민센터보다는 학교가 좋더라고요. 그쵸. 일단 아, 이거 아세요? 운동장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운동장에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왜 친척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럼 네. 축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운동장은 누가 축구해요? 축구하는 데도 있는데 아니 애들 축구하지 안 해요? 의외로 안 운동 추워서? 선수가 있으니까. 아, 그 공이 날라와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막 들어가서 축구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학교 애들이 나 이제 거기서 이제 친척 형들 왔으니까 같이 공 차다가 아니 요즘에는 네. 친척 형 누나들이랑 PC방 가요. 네 죄송합니다. 옛날 생각했네요. 제가 일단 주차장을 혹시- 해놨기 때문에. 네, 혹시 공 날라와서 차 뭐 이렇게 될까? 뭐 그래서 쓸데없는 개인적인 없잖아요. 경험으로는 학교가 더 좋았던 것 아 같고 넓다. 네. 동사무소 같은 경우 지금 이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좁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기 학교들을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초등학교도 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기로 되어 있기만 하면 개방을 해주니까 네. 네.
은근히 쏠쏠하게 괜찮겠더라고요. 아니 은근히가 아니라 되게 근데 중요한 정보 이거는 같은데. 궁금한 게 네. 설 연휴 때만 오픈이 되는 사이트인 건가요? 아니면은 뭐 공공 데이터 상시적으로 포털이라는 거는 네. 늘 있고 그 저거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가지고요. 새로 만들었는데. 아, 뭐 근데 이용을 설 때만 할 수 근데 있는 거죠. 어차피 설령. 평소에는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못 들어가죠. 못 평소에, 들어가니까. 평소에 예.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평소에 가서 여기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쫓겨나죠. 네, 들여보내주질 네. 않죠. 이건 어차피 그리고 이제 뭐 매 명절마다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뭐 그 전 거 봐봤자 소용이 없고. 네. 오랜만에 세금 그렇습니다. 제대로 쓴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자, 그 그렇습니다. 다음은 그리고 네. 이거 되게 은근히 궁금한데 웬만하면 잘 안 알려주는 네. 금융 정보들. 네. 그냥 집중해서 제목만 들어야 좋아. 그리고 알고 보면 별거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일단 주차장이 상당히 좋았어요. 예, 그두 번째 거랑 보고. 네, 지금은 일단 이번에 연휴가 좀 짧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평소보다 좀 그래도 며칠 쉬는 날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나의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 그럴 수 이런 있죠. 경우에는 일단 대출 만기는 화요일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아, 그거 중요하군요. 네. 미리 네. 늘 필요 없이 화요일까지 넣으면 네. 된다. 사실 이게 오늘 이제 우리 7시에 나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뭐 방법이 없을 테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 사실 이거를 앞으로 당기고 싶으면 당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의 명절에도 그냥 기억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보통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휴 기간 동안에 만기가 돌아오면 그 연휴가 끝난 다음으로 만기를 미뤄줘요. 네. 그런데 내 상황상 그것을 그 연휴 기간 앞으로 당겨서 조기 상환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단 네. 며칠만이라도 그 사이 돈이 필요하다거나 그 사이에 뭐 상황이 자기 상황이 네. 그렇다거나 뭐 어디 그러면은- 외국에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예. 그러면은 금융사들에 얘기해서 그 앞으로 또 당길 수도 있습니다. 음. 네, 미리 얘기해서 당기면 되고요. 오늘 오전까지만 얘기해서도 이걸 앞으로 당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예금이자 네. 예금이자 같은 것도 대출 기간이 끝난 예? 다음까지로 다음에 나와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금 이자가 25일 날 나오기로 했다. 그렇죠. 근데 설 연휴잖아요. 네, 그러면 28일 날 나온다. 아, 23일 날 줘야죠. 예금. 그런데 이자는. 주는데 네. 28일 날 주는데 그때 그 기간만큼 더해진 이자가 나와요. 아, 하루라도. 아, 그럼 네. 기다릴 수 있죠. 네. 그럼 그 다음 달에는 그만큼 날수가 줄어든 이자가 나오겠죠. 네. 돈을 더 주는 건 아니고 우리한테. 네, 그렇죠. 네. 절대 그럴 리는 없죠. 그리고 주택연금 같은 경우 네. 이거는 보통 회사들이 월급을 연휴 시작하기 전에 주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똑같습니다. 이것도 월급 먼저 나오듯이 주택연금은 오늘 다 지급이 될 거고요. 주택연금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없으려나? 주택연금이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네, 어르신들께서 어르신들께 나오는 연금인데요. 네, 주택을 담보로, 요거는 네. 마치 월급쟁이들 월급 나오듯이 네, 주택을 담보로 네, 해서 23일 날 다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많이들 아실 텐데 카드 대금이나 보험금이나 그거, 예. 통신요금 같은 거는 역시 28일 날 빠져나갑니다. 아, 빠져나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다 빠져나간 줄 알고 28일 날 허투루 썼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겠군요. 네, 빠져나가는 건 늦게 빠져나가고 네. 주는 건 먼저 주고. 아, 그렇죠. 좋네요. 네. 네, 며칠이라도 행복하네요. 네. 우리는 월급이 언제? 저희 우리는 내일입니다. 아, 나요? 네. 아, 우리는 했었죠. 아, 그렇구나. 아, 우리는 미리 주는군요. 다행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어요. 뭐가요? 저는 지금 좀 너무 정신이 제가 아까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오늘이 연휴 맞으면 오늘 연휴 내일부터 맞으면 연휴인 줄 알았죠. 내일. 그러니까 네. 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싶으신 네. 분은요. 그런 거 내일까지 그 금융사 목요일까지. 얘기해서 목요일까지. 금융사 얘기해서 미리 하겠다고 수요일이죠. 하시고 네. 예금 이자도 미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 뭐 상황이 이자를 미리 받아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금융사 얘기하면 미리 나옵니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8일 날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내일 은행 가셔가지고 처리할 그냥 수 미리 있는 상환하고 예를 거예요. 들면 요번에 뭐 이제 연휴 네네. 앞부분에 일하고선 뒷부분에 어디 뭐 해외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신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그 고향 갔다 좀 늦게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화요일 날 올라올 거야 차 안 막힐 때 이런 분들은 네. 대출이나 이런 걸 그날 못 갚으니까 바빠서 네. 물론 요즘엔 다 이 아, 휴대폰으로 자동이체 하지만 하지만, 그렇지만 네, 그런 분들은 혹시라도 신경 쓰기 싫으신 네. 분들은 은행에 가서 내일 내일까지. 오전까지 네. 내일 내일 오전까지 오전까지 하시는 게 나 대출 이거 요번 달 거 미리 갚으려고 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갚을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물론 그냥 원래대로 하시는 분들은 연휴 네. 지난 뒤에 갚으셔도 되는 거고 중간에 기한이 있으면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건 BC카드.
BC카드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정 BC 상표를 아주 카드는 그냥 거리낌 네. 없이 말씀하시는군요. 네. 왜냐면 네. BC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연휴 기간에 그 전산 교체를 하는 카드가 BC카드. 아, 그런 은행들이나 카드들이 가끔 있죠. 연휴 기간 동안. 근데 BC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해외 간편 결제, 해외에 돈을 내야 되는 것을 간편 결제로 처리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건 직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아실 텐데 네. 이거 못 하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 그리고 포인트 사용이나 포인트 적립 못 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연휴 기간 BC카드는. 동안에는? 네. 그다음에 BC카드 신용카드를 제외한 대부분 많은 업무들이 일요일 새벽에는 좀 중지가 될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그 돈을 쓰실 기간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로 카드 분실 신고 못 하고요. BC카드. 네. 그리고 국민은행도 토요일 새벽 금요일이구나. 금요일 새벽에는 뭐 비대면 본인 확인이나 무인 공과금 수납 이거 안 됩니다. 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연휴랑 이제 막 월급일이랑 겹치다 보니까 은행이 되게 바쁘겠네요, 창구가.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붐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창고. 내일 오전도 많이 붐빌 것 그 같아요. 내일 오전도 많이 연휴 붐빌 것 전날엔 같아요. 늘 사람들 그런데 그 특히 그거 있잖아요. 세뱃돈. 네. 근데 세뱃돈 출금. 혹시 멀리 가시는 분들은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은행들이 이동 점포 운영해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꿀팁이네요. 간단한 송금이나 환전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요. 환전까지도. 네. 예. 고속도로 휴게소들 그리고 궁금한 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돈 찾으면 네. 신권으로 줍니까? 아, 제가 그것까지는 아니 왜냐면 이 세뱃돈의 포인트가 이게 예. 신권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특히- 제 생각에는 내가 갈 때쯤에는 이미 앞 사람한테 똑 떨어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아, 사실 그렇겠네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신권은 미리, 예. 그래도 빈손보다는 나으니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항 같은 데서 설치하는 이동 점포 이용하시면 되겠다. 아마 준비를 하겠는데 넉넉하게 준비를 못 하겠죠. 네. 이들 임시 점포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엔 이렇게 SN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는 거 있잖아요. 아 모바일로 주기 모바일로 세뱃돈 주기. 네, 모바일 네. 세뱃돈 쌀 뭐 수 이런 있어요. 것들이 있다면서요. 근데 뭐 저도 아직 세뱃돈을 줘본 적은 없지만 돈을 아 주는 그런가요? 사람은 줘본 적이 없나요? 조카들이 있다면서요. 고모라면서. 이제 생겼어요. 아 이제. 네, 이제 어린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아이. 때문에 아. 아직 돈을 주기에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약간 뭔가 실물이 있어야 그쵸. 그게 네. 더 맛있죠. 아니 사실 받는 사람은 모바일 받고 싶을 거예요. 근데 주는 사람은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현금으로 주면 이게 엄마 아빠 손으로 좀 그렇죠.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간혹. 네, 근데 이제 본인들한테 직접 카톡으로 써 저는 올해부터는 전자로 주기로 송금으로 주기로. 진짜요? 그래서 예, 따로 다 1인당 그 계좌번호를 다 제가 받아서 카톡으로 주려고 그러다가 어머니들 합리적인 삼촌이네요. 예? 그러니까 조카들이 제가 5인데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있는데 그 너희들이 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쓰는지를 나중에 얘기를 해주려면 기록이 남아야 돼. 왜냐면 매년 이쁘다고 막 이게 왜 조카들은 또 이쁘잖아요. 그래서 많이 막 주는데 대부분 집에 갈 때 보면 엄마들이 잊어버린다 그러면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이렇게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애들한테 가는 거냐? 그게 좀 정이 없는 게 잘했어 네. 했는데 쌌다. 자, 했다. 여기 그래도 송금 완료. 잃어버린다고 가져가는 거는 그래도 낫지. 네. 내가 준 거 받았어? 이래 보신 적 없어요? 아니? 저는 있어요. 옛날에 엄마가 우리 뭐 이모가 너 엄마가 줬니? 했는데 전혀 완전 들어본 적도 없는 금시초문 막. 그렇군요. 자 이제 설이어서 설 연휴를 앞두고 권혜리 기자가 여러 가지 정보와 또 꿀팁을 전해줬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올해 올해 네. 컬러. 설을 앞두고 오. 약간 오랜만에 패션 얘기를 할까요? 아, 꿀팁 패션 하나 또 공유를 자. 한다고. 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컬러 이거 우리가 사람 되게 좋아하는 색깔이잖아요. 예뻐요. 이거 굉장히 무슨 오래 블루죠? 유명한 클래식 클래식 블루. 블루. 네. 이게 올해의 색입니다. 2020년. 2020년 올해의 색이요. 근데 2020년 올해의 색을 누가 정하냐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팬톤이라는 기업 있죠. 네. 저 팬톤이라는 기업에서 올해의 색을 정해요. 매년? 근데 자기들이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계 문화예술계 인사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빅데이터 수집을 해서 투표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색, 재작년색하고의 어울림도 생각을 하고 올해가 뭐 가지는 의미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을 해서 저 색을 정해요. 팬톤은 한마디로 세계의 색채 표준을 정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기업이긴 한데 저 기업에서 자 이게 클래식 블루야 하면 이게 파란색이야 하면 그게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저희 요 앞에
앉아있는 책상도 파란색인데 이게 무슨 블루냐, 네. 이게 파란색이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서 파란색 종류가 엄청 많죠. 엄청 블루가 저 많아요. 19-4052라고 써 있는. 저게 그 팬톤의 네. 저 색깔의 색깔 넘버죠. 넘버인데요. 네. 저기 사실 굉장히 좀 아주 뭐랄까 무난한 색이기도 한데 사실 작년에 리빙 코럴이라고 아, 기억나요. 약간 밝은 산호색 좀 피치색 같은 네. 느낌으로. 예쁘긴 한데 약간 난해하다라고 되면서 생각보다 유행하지 못했는데요. 웬만하면 이 팬톤에서 정하는 올해의 컬러로 올해 유행색들이 저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유행한다면 어디에 쓰인다는 거죠? 아이템들이 화장품. 있어요. 네. 네. 화장품, 네. 옷, 옷. 인테리어 뭐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올해 진정한 멋쟁이라면 저 색깔, 지금 나오네요. 네, 화면이. 저런 식으로 네. 일단 저 색이 있고 네. 저 색과 어울리는 다른 색들로 유행색들도 배치가 돼요. 음. 네. 그래서 네. 올해 유행색을 알고 유심히 뭐 약간 소비재 시장, 예를 들면 인테리어라든지 옷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조금 이래서 이것들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는 게 있고요. 네. 내가 옷을 고른다라거나 어떤 색이 중요한 그런 소비재 같은 거를 살 때도 되게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색깔이 클래식 블루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아는 파란색보다는 조금 진한 것 같아요. 약간 네. 네. 근데 저게 보통 색깔이 남성분들이 옷에 소화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런 색 저 넥타이나 작년에 양복이나. 조금 무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 저희 이 책상 색깔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약간 옅은 거. 약간 옅은 것 같죠? 네. 요거 약간 작년에- 반짝이기가 있고 요거는. 네. 작년에 조금 이게 성에 안 찬다 이런 평을 들어서 그런지 올해 너무 무난한 색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아니야, 근데 약간 들긴 하는데 저 색깔로 예를 들어서 남성 양복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럼 네. 위에 자켓은 괜찮은데 바지까지 저걸로 쫙 입었을 때는 그렇게 무난한 색깔은 아니에요. 저기요? 그러니까 저것도 약간 어. 개성 있는 색깔이에요. 예. 그래갖고 지금 이게 위아래로 저렇게 입으면 왜 이탈리아의 옷들이 파란색 계통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약간만 밝은 파란색도 우리가 회사에 입고 다니기는 일반 직장인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저 색깔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죠? 굉장히 예. 잠깐만 계속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정장을 네. 입으면 곤색 정장. 그러니까 저보다 이렇게, 약간 진해야지 예, 한국에서는. 근데 조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불안을 막는 블루 2020년을 차분하게 시작하는 색이라고 하고요. 불안을 막는 네. 블루. 의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찾는 색이다. 근데 이게 뭔가 작년에 불경기가 있어서 그런지 올해는 뭔가 이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시작하겠다. 그런 뜻이 좀 담겨 있는 것 올해 같아요. 경제도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근데 하여튼 팬톤이라는 기업에서 전 세계에 네. 안정? 뭐라고 네. 한마디로 무슨 단어를 뽑으면 신뢰감, 안정감, 어, 그런 세계적인 분위기를 느낌이 상징하는 나요. 색이다. 신뢰감 안정. 네. 저 색깔이 그래서 면접할 때 네. 많이 입고 가라고 얘기하는 네. 색깔이기도 해요. 네. 신뢰감을 줄 수 준다 그래서 있으니까. 예, 급하게 둘러대는 말도 믿어줄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긴 했었죠. 그래서 네. 남자들이 저 색을 입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넥타이를 저 색을 매라. 저 그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짙은 파란색. 그게 그래서 올해는 클래식 꽤 유행할 브루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난해한 색깔이면은 사실 서양에서는 진짜 팬톤 컬러로 많이 만드는데 그 2년 전에 약간 보라색이었어요, 팬톤 컬러가. 네. 그때 우리나라 패션 기업들에서도 저기에 맞춰서 많이 내놨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었어요. 네. 왜냐면 동양인들은 보라색 조금 어려워하잖아요. 네, 어려워요. 그런데 오기 힘들죠. 올해는 상당히 무난한 색이어서 올해 이게 유행 컬러구나 알고 있으시면은 뭐 다른 것들 매치할 때나 아니면 이런 소비재 분위기 있는데도 하나의 팁은 될 수 있다. 혹시 이 색인가요? 아닌데. 진한가요? 아니요. 좀 물 좀 빼야 되겠네요. 아니, 단호하게 아니. 팬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블루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설 연휴 앞두고 경제 얘기와 올해 색깔 얘기를 해봤습니다. 올해 이제 친척분들 만나고 이제 여러 친지들 만나실 텐데 팬톤이 정한 클래식 네. 블루로 이제 네. 목도리를 한다든지 옷을 입으시고 이게 올해 유행하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되는 색깔이다 말씀하시면 멋쟁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노력해 봅시다. 네, 지금까지 권혜리 기자와 함께 설 특집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